Howdy neighbors!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10월에 약속드린 컨텐츠죠.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 컨트리 음악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유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궁금이 분들 중에서 미국 스포츠를 즐겨보시는 분들 중에는 월드 시리즈나 슈퍼볼 같은 데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슈퍼스타일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앨런 잭슨 같은 사람이어서 저게 누구지? 라고 궁금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긴 부츠를 신고 꽉 끼는 블루진을 입고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타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인 컨트리 음악 가수들이 하는 스타일이죠. 우리는 이제 미국 그러면은 떠오르는 음악 장르가 60, 70년대는 락앤롤 그리고 90년대 이후는 힙합이 미국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CBS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21%가 컨트리를 선호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장르가 락이었는데 18%가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는 락과 힙합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지만 미국 내수 시장에서는 사실 컨트리가 거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K-팝을 좋아하는 젊은 외국 청년한테 BTS를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알겠죠. 하지만 진짜 한국 문화에 깊이 관심이 있지 않으면 남진이나 나훈아 같은 이 트로트의 스타들에 대해서 들어봤을 가능성은 좀 더 낮은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두 개의 미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카우보이, 미국 내륙의 드넓은 대지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컨트리 음악은 이 두 번째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곡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문화를 접할 때는 할리우드나 뉴욕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미국을 접하게 되고 또 관광을 가게 되더라도 대도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의 미국을 컨트리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컨트리 음악가 중에 특히 여성 음악가들이 글로벌 팝스타로 크로스오버 하는데 성공하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샤나이아 트웨인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예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수의 초기 앨범을 들은 분들은 컨트리 음악의 소리에 상당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수의 등장 이전에 컨트리 음악은 주로 남성 퍼포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미국 시골의 굉장히 독특한 삶의 형태를 노래했고 미국의 농촌 사투리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사람 자신도 이 컨트리 음악은 미국인을 위한 미국인에 의한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별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외국인이 컨트리 음악을 부르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죠. 그럼 이 컨트리 음악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트리 뮤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앞에 컨트리, 시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는 뉴욕에서 태어났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뉴욕에서 어떻게 시골을 대표하는 음악이 태어났느냐? 1860년대는 미국의 암흑기죠.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엄청난 생산시설이 파괴되는 끔찍한 내전, 남북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륙횡단 철도가 놓여지고 미국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맞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죠. 뉴욕에서 일어난 경제 붐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던 청년들 중에 이제 야망이 있던 청년들이 이제 뉴욕으로 상경을 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 동네에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아펠레치아 산맥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그 전통 포크 음악에서 나온 피들링이라고 하는 비브라토 없이 낑깡거리는 소리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었는데 그 테크닉이 뉴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 미국의 남부인 알라바마나 미시시피 쪽에는 흑인들의 전통 악기인 벤조라는 악기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벤조를 잘 치는 사람들도 뉴욕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음악이 섞이면서 192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런 미국 시골 멜로디와 사운드가 합쳐진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음악을 대표하는 사람이 컨트리 음악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지미 로저스라는 음악가예요.
지미 로저스 같은 시골의 목소리꾼들은 사실 역사 속에서 내내 존재해 왔죠. 하지만 이 지미 로저스라는 사람이 대스타가 된 것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1920년대가 되면 집집마다 전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아티스트가 레코드를 내게 되면 수백만 명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기가 노래 좀 부를 줄 안다, 자기가 기타 좀 잘 친다 하는 사람들이 뉴욕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음악가들과 음반사들이 쫙 위치하고 있던 장소를 갖다가 틴펜 앨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틴펜이 그 주석으로 만든 후라이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작곡을 한다고 싸구려 피아노를 갖다가 띵깡띵깡띵깡 치고 있었는지 그 소리가 마치 주석으로 된 후라이팬을 때리는 소리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또 이 지미 로저스가 미시시피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남부에 독특한 사투리를 사용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약간 비음이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남부 사람들을 패러디할 때 쓰는 Howdy y'all, Howdy neighbor, 약간 이런, 이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흉내를 잘 못 내는 이런 사투리인데, 이런 사투리를 통해서 발성을 하는 것을 투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투앵이 얼마나 진실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시골 사투리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얼 컨트리냐, 진짜 컨트리 음악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정도로 지미 로저스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이런 요소들은 오늘날의 컨트리 음악까지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샤나이아 트웨인이 부른 Don't Be Stupid 같은 곡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피들 밴드가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그 옆에서 아이리시풍의 라인 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백업 댄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트리 요소의 기초, 블락이 됩니다. 지미 로저스의 소리가 음반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골에 있던 청년들이 갑자기 나도 음악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음악가는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프랑스의 오페라 하우스나 카네기 홀 같은 데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범접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와 비슷한 사투리, 내가 다룰 줄 아는 악기, 그리고 우리 동네도 흔히 있는 이야기를 가사로 쓰는 사람이 스타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지망생들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음악가 지망생은 뭐 딱히 노래를 부를 데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 열심히 농사일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회포 풀면서 이제 한잔하는 주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에서 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런 바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피아노 중에서 가장 싼 브랜드가 통크라는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컨트리 음악의 초기 음악가들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연상시키는 음악을 갖다가 헝키 통크 튠 또는 헝키 통크 사운드라고 부르게 됐죠. 나는 오늘 헝키 통크를 한 곡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음악이 꽤 있을 정도로 헝키 통크는 또 컨트리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가 되면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낡은 포드 자동차를 타고 전 가족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류에 맞춰서 음악가들도 자기 동네의 헝키통크 바에서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를 차를 타고 돌면서 용돈을 벌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 여기저기에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국을 갖다가 국가에서 쫙 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대체로 그 동네에서 기술을 잘 알고 돈을 가진 사람이 안테나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동네 구역 한 100km 정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AM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악가들이 지나가다가 라디오 탑이 보이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안에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설비가 돼 있고 그냥 한 곡 좀 뽑고 출연료 좀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즉석 출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 라디오 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라디오 쇼가 그랜드 올드 오프리라고 하는 내셔빌 테네시에 기반이 돼 있는 라디오 쇼였다고 해요. 이 내셔빌은 오늘날까지 컨트리의 성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십자가를 긋으면 내셔빌이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 여러 컨트리 음악가들이 많이 거쳐갔을 것이고, 전국의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가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 올드 오프리에 여러 다양한 스타일의 컨트리 음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신디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라디오 쇼를 갖다가 여러 스테이션에서 동시에 송출하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랜드 올드 오프리가 전국에서 방송이 되는 유명한 컨트리 음악 프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그랜드 올드 오프리에 한번 출연하면은 전국적으로 내 이름을 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대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인맥도 있어야 되는 중요한 커리어의 스텝이 되고, 출연을 기다리는 음악가들이 내시빌에 모여서 여러 바에서 공연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내시빌에 있는 컨트리 바가 굉장히 유명하고 컨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거쳐가게 되죠. 이때 또 미국의 도시와 시골의 음악 취향이 갈라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도시를 대표하는 음악이 뭐냐라고 하면은 재즈 음악이었을 것이고, 미국 대도시를 대표하는 춤은 스윙 댄스였을 거예요. 근데 스윙 춤은 원래 흑인들의 춤에서 기인한 것이고, 재즈 음악가들은 초기에는 전부 다 흑인 음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부에 인종분리법, 즉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법이 굉장히 강했던 곳에서는 이런 음악이 백인들 사이에 유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백인 서민들의 음악인 홍키통크 음악이 주류 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대도시에서는 재즈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키통크 사운드를 시골 음악, 컨트리라고 이름이 붙게 됐을 것 같아요. 컨트리 음악이 이렇게 백인 서민층, 특히 농촌 서민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도 대체로 폐쇄된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정폭력이랑 알코올 중독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흑인들의 애환을 노래한 블루스라는 음악에 비유해서 컨트리 음악을 White Man's Blues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슬픈 노래들이 많거든요. 컨트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슬픈 노래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울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곡 한 두 곡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존 마이클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부른 The Little Girl, 집에서 매를 맞는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슬픈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싸움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매일 밤 점점 안 좋아져만 갔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소파 뒤에 숨어 있었다. 아, 그 슬프고 작은 삶이요. 한 대 뺨을 때릴 때마다, 한 번 욕이 튀어나올 때마다 인생이 항상 그렇듯이 나쁜 것은 더 안 좋아지기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미쳐서 총을 그녀의 어머니한테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뺏어갈 때까지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 이제 아동복지사들이 왔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최신 노래 중에 위스키 럴라바이라고 하는 브래드 페이슬리와 앨리슨 크라우스라는 두 싱어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폐쇄적인 동네 특유의 문제와 알코올 중독을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남자가 먼저 그녀를 잊지 못해가지고 위스키를 총에 비유를 합니다. 위스키를 머리에다 대고 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자분도 남자가 죽은 다음에 죄책감에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위스키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위스키 자장가, 와인맨스 블루스라는 컨트리를 대표하는 곡들이 되겠죠. 컨트리 음악이 약간 주류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시골 도시 할 거 없이 징집령이 내려져서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이게 됩니다. 시골 출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고향의 목소리인 레드 폴리 같은 컨트리 음악가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레코드를 서로 교환해서 듣고 지역 스타였던 컨트리 음악가들이 전국구로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인종 갈등이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백인들이 백인들만 살 수 있는 외곽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약간 정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컨트리 음악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글렌 캠벨이라든지 행크 윌리엄스 같은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가진 이상화된 미국의 과거의 모습을 노래하는 주류 컨트리 음악이 대두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컨트리가 원래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컨트리 가수들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처럼 미군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노래, 미국의 애국적인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론스타라고 하는 컨트리 뮤지션이 부르는 I am already there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딸이 아빠 언제 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I'm already there. 마음으로는 난 벌써 거기 가 있어. 군인들의 심리를 묘사한 이런 곡이고요. 또 그 팀 맥그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If you are reading this, 너가 이걸 읽고 있다면 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슬픈 곡인데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가족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걸 읽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야? 난 전사했다는 뜻이거든요. 날 어디다 묻어달라, 어머니가 아파할 테니까 가서 좀 달래달라, 막 이런 내용이 있는 곡들이 있고요.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은 CMT라고 하는 뮤직비디오 채널이 생깁니다. 컨트리 뮤직 텔레비전이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여성들 사이에 컨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뛰어난 여성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컨트리 음악 그럼 세계인들은 샤나이아 트웨인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여성 아티스트를 통해서 컨트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